IT 이슈 투데이 2019년 10월 7일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월요일이네요. 그죠? 오늘 출근길이 상당히 막혔을 것 같은데, 자, 힘찬 한 주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한입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은데, 때 되면 감기에 걸리는 저질 체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6가지 뉴스들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방송을 구성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배달의 민족 배민이 실내에서 자율주행으로 배달을 해주는 그런 배달 로봇을 시범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딜리타워라는 이름인데요. 로봇의 이름이 배달의 민족 본사에 현재 시범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자동으로 호출해서 층간을 막 이동을 하면서 원하는 소비자에게 음식을 배달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배달을 하는 라이더는 이 저 뭐죠? 음식을 1층 로비에 있는 로봇 앞으로만 딱 갖다 놓으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건물 내에서 이동은 이제 로봇이 담당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배달을 하는 라이더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익이 클 겁니다. 그쵸? 예, 건물 1층에만 자기가 갖고 온 음식들을 따다닥 내려놓고 바로 가면 되니까요.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배달 물량을 그만큼 빠르게 또 많이 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제가 상상을 좀 해보면, 이건 뭐 막연한 상상이긴 한데, 뭐 아무래도 발 빠른 그런 그 배달하시는 라이더보다는 로봇이 좀 천천히 가지 않을까요? 그냥 이게 징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갈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소비자에게 얻는 효익은 뭘까 생각해 보면 뭐 글쎄요. 뭐 신기한 경험 뭐 이런 건 있겠지만 뭐 엄청나게 막 이렇게 뭐 속도가 빨라지거나 그럴 것 같지 않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그리고 뭐 그 배달하는 분들의 나름의 노하우가 있죠. 사실 이제 건물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뭐 불만일 수도 있지만 배달하는 분들에겐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 몇 층 뭐 예를 들면 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짜다닥 뭐 배달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로봇은 원리 원칙대로만 움직일 테니까 배달의 시간 단축의 측면에서 과연 효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 이게 실제로 시범 운행하면서 아마 뭐 비교 테스트도 해보겠죠. 예, 배민이 뭐 워낙 스마트하시니까 그 정도 테스트는 해보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자, 그런데 이 베너핏을 라이더가 가져간다. 결국은 라이더가 가져간다라는 게 그 음식점, 그죠? 음식점 입장에서 뭐 더 많은 배달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테니 그런 베너핏을 가져갈 텐데 그렇다면 이 로봇에 대한 돈은 누가 내야 될까요? 예,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건물에서 내야 되는 건지, 뭐 건물에 있는 입주자들을 위해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글쎄요, 뭐 입주자는 뭐 딱히 그렇게 뭐 베너핏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음식점이 이걸 낼까요? 근데 또 단일한 어느 하나의 음식점만 쓰는 로봇이 아니잖아요. 과연 이제 이 로봇을 만든다면 돈을 누가 낼지, 그냥 배민에서 내실지, 로봇을 누가 살지. 아무튼 이게 뭐그 아직까지는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재밌는 시도인 것 같고요. 배달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가 일부 컨텐츠에 노란 딱지를 붙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인데요. 광고 게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노란 딱지를 붙여서 노출이나 검색에 있어서 좀 이제 불이익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의 규정입니다. 뭐 거긴 뭐 성인 컨텐츠라든지 폭력물이라든지 뭐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에 대한 설명들이 있기는 하나 불만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런 기준이 너무 브로드하고 너무 모호하고 그리고 또 노란 딱지가 붙었을 때 해당 크리에이터에게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부분이 사실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런 어떤 기준을 두고 컨텐츠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될 만한 컨텐츠를 선별해내는 것, 이거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결국은 기준, 그다음에 조치를 취했을 때 사후에 어떤 설명, 이런 것들이 없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노란 딱지가 붙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기존의 설명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 이거는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어떤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임의로 그냥 채널을 새로 파서 아예 그냥 새롭게 채널을 다시 런칭하는 뭐 그런 불편함까지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좀 더 친절한 운영이 필요한 거겠죠. 자, 디즈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TV 채널들에서는 뭐 예를 들면 ABC라든지 ESPN, ESPN은 좀 제외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TV 채널들에서는 넷플릭스는 이제 광고를 못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은 디즈니 플러스라는 자사의 OTT 서비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고요. 동시에 이제 넷플릭스를 견제하기 위함인데, 글쎄요, 뭐 효과가 뭐 어느 정도는 있겠죠. 워낙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채널 파워가 상당하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은 넷플릭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사실. 그리고 넷플릭스가 본인만의 오리지널 컨텐츠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이거를 홍보하는 수단이 뭐 단순히 디즈니 TV 채널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뭐 아주 뭐 클 거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좀 상징적인 의미겠죠. 예, 상징적인 의미. 예, 디즈니가 그만큼 디즈니 플러스를 많이 좀 띄우고 싶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제 여겨집니다. 한동안 세계적으로 OTT에 대한 경쟁은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자, 페이팔이라는 결제 서비스죠. 페이팔이 페이스북의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협회 단체죠. 협회 단체에서 이탈을 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요 얘기들은 제가 얼마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을 살짝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탈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가 제 기억에 한두 달 전쯤에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페이팔이 이탈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암호화폐 사업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미국 정부와 의회가 반대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협회사들이 상당한 그 부담을 느낀 것으로, 여겨집니다. 뭐 실제로 또 물밑에서 뭐 상당한 어떤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게 봤을 때는 회원사 탈퇴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는 리브라라는 암호화폐가 런칭을 한다 하더라도 그 파급력에는 아무래도 좀 제한이 있겠죠. 암호화폐와 관련된 각국 정부의 입장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현재 세계적으로 기준 통화가 되고 있는 달러를 쥐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탈중앙화를 외치고 있는 암호화폐가 뭐 달가울 리가 없죠. 예. 그런데 더더욱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저를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일종의 실물 경제에 기반한 그런 거래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또 의회 차원에서 반대를 많이 하니까 이게 뭐 당분간 쉽진 않겠네요. 페이스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라를 계속 런칭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당분간 어떤 식의 또 변화가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가 12월에 AI 랩이라는 현재는 CIC 형태의 조직인 것 같은데 이 조직을 완전히 분사한다고 합니다. B2B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의도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사의 의미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이걸 더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이거를 그냥 적절히 이렇게 따로 떼서 뒀다가 나중에 철수하겠다 이렇게 의미를 둘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당연하게도 전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분사를 통해서 B2B 사업에 대한 확대 그리고 AI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고요. AI에 아주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재밌었던 게 AI 랩을 분사하면서 뭐 단순히 뭐 예를 들어 AI 스피커와 연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냥 그냥 그렇게 쏘쏘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B2B 타겟팅을 하겠다는 게 저는 굉장히 재밌게 들렸고요. 나름대로 매우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AI라는 게 지금 현재 B2C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수준이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추기에는 그렇게 똑똑하거나 고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런데 B2B 타겟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뭐 팩토리, 뭐 그다음 또 뭐가 있나요? 뭐 법률, 재무, 뭐 이런 부분들, 뭐 혹은 인사, 뭐 요즘은 뭐 AI가 뭐 자소서 분석도 하니까 그런 식의 그 B2B 시장 쪽으로 노린다는 거는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정형화된 터미널로지, 언어들을 쓰고, 그죠? B2B 업무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정형화된 프로세스가 있고, 그리고 한번 어느 회사에 적용을 하면 그게 베스트 프랙티스가 돼서 생각보다 많은 회사에 동일하게 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B2B로 AI를 적용하겠다라는 생각은 매우 현명한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좋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수장을 맡으실 분으로 알려져 있는 뭐 백상엽 대표라는 분도 뭐 이미 이제 IT B2B 시장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죠?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런 만큼 카카오가 제대로 B2B에서 AI를 가지고 한번 승부를 내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그죠? 결국은 나중에 B2C로도 연계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마트폰에 미련을 못 버렸네요. 폴더블 폰인 서피스 듀오라는 것을 얼마 전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2년 전에 사실은 윈도우 폰을 단종해서 역시 MS는 안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폴더블 폰을 가지고 재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모양새를 보면 갤럭시 폴드 같이 이제 그냥 하나로 연결된 것은 아니고 두 개의 스크린을 그냥 이렇게 경첩으로 연결해 놓은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LG가 지금 취하는 방식과 유사한 것이죠. 뭐 그래서 이렇게 파급력이 높을까 싶긴 한데 뭐 결국은 사실은 MS가 가지고 있는 OS에 대한 파워겠죠. 원래 윈도우 폰도 사실은 OS에 대한 파워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는 호응을 얻었었으나 뭐 여러 가지 그죠? 이 모바일에 잘 맞지 않는 뭐 UI라든지 뭐 혹은 그 여러 가지 뭐 속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결국은 이제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떨지 그죠? 두 개 스크린이 연결된 형태라고 하니 조금 더 MS가 가지고 있는 그 윈도우 OS의 강점을 살릴 수도 있겠죠. 멀티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이 됐을 때 또 파급력이 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한번 실물을 구경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드네요. 관심은 좀 가는 그런 그 제품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소식들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